거울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내 머리숱이 언제 이렇게 줄었지 하면서요. 젊을 땐 머리숱이 많아 답답했는데, 이제는 가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치기 시작하죠. 비싼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고, 사진 찍는 것도 꺼려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헤어를 담당해 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나이가 10살, 20살은 젊어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모자 없이는 외출 못하던 분이 헤어 변신 후 자신감을 되찾고 활짝 웃는 모습, 70대 할머님이 머리 하나 바꾸시고 50대로 보였던 순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 5가지, 10년은 젊어 보이는 추천 스타일 5가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볼륨 스타일링과 관리 비법까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시면 어머,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분명히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타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까만 검정색 염색이에요. 새치 가리려고 검정으로 염색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흰머리 보이니까 당장 가리고 싶고 검정이 가장 확실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검정색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얼굴의 주름과 기미를 더욱 도드라지게 해요. 게다가 일주일만 지나도 하얀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주 염색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지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피부톤도 어두워지는데 거기에 검정 머리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으로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검정색은 얼굴색을 어둡게 만들어서 생기가 없어 보여요. 젊을 때는 대비가 선명해서 예뻐 보였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칙칙하고 무서워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얼굴이 어둡게 나오고 화사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둘째, 컬이 작고 뽀글거리는 파마예요. 파마하실 때 머리숱 많아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작은 롤로 만든 뽀글뽀글한 파마는 오히려 역효과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볼륨을 살리려고 한 파마가 오히려 볼륨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파마의 문제점은 작은 컬들이 서로 뭉쳐서 실제 머리카락 사이사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완전히 옛날 스타일로 여겨져서 한눈에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작은 컬들이 서로 엉키면서 머리가 더욱 얇고 성긴 느낌을 주죠. 셋째, 힘없이 축 처진 긴 생머리예요. 긴 생머리가 여성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젊었을 때는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고 생기 있어 보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긴 머리를 고집하면 중력 때문에 더욱 납작하게 눌려요. 특히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머리는 얼굴 라인까지 아래로 끌어당기는 느낌을 줘서 전체적으로 처진 인상을 만들어요. 게다가 긴 머리는 또 관리도 어려워요. 샴푸할 때도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다가 엉키기도 쉽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 라인이 둔해지는데 긴 머리가 이런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전체적으로 늘어진 실루엣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젊을 때처럼 윤기와 탄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푸석푸석한 긴 머리는 정말 피해야 할 스타일이에요. 넷째, 수십 년째 똑같은 가르마예요. 젊을 때부터 가르마 타던 자리 그대로 하고 계시나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가르마를 타면 가르마 부분에 머리카락이 계속 당겨져서 모공이 넓어지고 결국 가르마 라인이 훤히 보이게 돼요. 특히 가운데 가르마를 오래 하시면 정수리가 더욱 휑해 보이고 마치 대머리처럼 보이는 착각까지 불러일으켜요. 가르마 자리가 습관이 되면 바꾸기도 어렵죠.
다른 쪽으로 넘기려고 하면 계속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습관 때문에 머리숱이 더 적어 보이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자체도 구식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는 이미지가 돼요. 다섯째, 새치 커버와 뿌리 관리 포기예요. 염색하고 몇 주만 지나면 뿌리가 하얗게 올라오죠. 그럼 또 염색해야 하나 싶으시죠? 정말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자주 염색하면 머리 상할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요. 하지만 뿌리를 방치하면 즉시 10살은 더 늙어 보여요. 특히 검정으로 염색하신 분들은 하얀 뿌리가 더욱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나이가 확 들어 보이거든요. 게다가 새치가 군데군데 있으면 머리가 지저분해 보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새치 하나하나가 나이를 한 살씩 더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새치 염색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뿌리 부분만 살짝 터치업 해주셔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시중에 염색 샴푸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염색이 훨씬 더 간편해졌죠. 염색을 하신다면 새치가 올라올 때마다 관리가 필요하고, 염색을 하지 않는다면 흰머리 그대로 두셔도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는 그만하고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차례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스타일들은 정말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첫째, 추천 헤어스타일은 따뜻한 브라운 톤 염색이에요. 검정색 대신 따뜻한 브라운으로 바꿔보세요. 초콜릿 브라운, 카라멜 브라운, 애쉬 브라운, 허니 브라운 같은 색상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무엇보다 새치가 자라나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관리 주기도 늘릴 수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한 고객분은 브라운으로 바꾸신 후에 딸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졌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법 같은 변화거든요. 브라운 톤은 동양인의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미용실에 가시면 피부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새치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색으로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특히 피부톤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노란기가 도는 웜톤 피부라면 초콜릿 브라운이나 카라멜 브라운이 잘 어울리고, 붉은기가 도는 쿨톤 피부라면 애쉬 브라운이나 모카 브라운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피부톤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려면 손목 안쪽 혈관색을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초록빛으로 보이면 따뜻한 웜톤, 파란빛으로 보이면 차가운 쿨톤이에요. 그리고 브라운 염색의 장점은 퇴색되면서도 예뻐진다는 거예요. 검정은 퇴색되면 누런색으로 변해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브라운은 퇴색되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훨씬 편하고 경제적이기도 해요. 둘째, 굵직한 웨이브의 숏 보브예요. 혹시 계속 긴 머리만 해오셨다면 용기 내서 짧게 잘라보세요. 턱선이나 귀 밑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굵직한 웨이브를 넣으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볼륨이 엄청 살아나면서 정수리 횡함은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무엇보다 관리가 정말 쉬워져요. 나이 들어서 짧은 머리 하면 남자 같아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세련되고 활기차 보여서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숏 보브는 목선을 길어 보이게 만들고 어깨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미용실에서는 턱선 길이의 숏 보브로 잘라달라고 하시고 굵직한 웨이브로 볼륨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굵은 웨이브를 넣을 때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C컬 웨이브로 끝을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S라인으로 움직임을 주면 정말 우아하고 세련돼 보여요. 특히 앞머리 부분은 살짝 옆으로 넘겨서 이마를 조금 보이게 하면 더욱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만 살짝 정리해도 모양이 잘 나오니까 바쁜 아침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1년 내내 유지하기 좋아요. 셋째, 우아한 프렌치 보브예요. 짧은 것도 부담스럽고 긴 것도 부담스럽다면 턱선보다 살짝 긴 중단발에 은은한 웨이브를 넣은 프렌치 보브를 추천해요. 이 스타일은 정말 품격 있고 우아해 보여요. 머릿결이 가늘어도 풍성해 보이고 얼굴형도 더 예뻐 보이죠. 특히 앞머리와 함께 연출하면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젊은 느낌까지 더해져요. 프렌치 보브의 매력은 시크하면서도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절묘한 길이라 어떤 상황에서든 어울려요. 미용실에 가시면 턱선보다 살짝 긴 프렌치 보브로 해달라고 하시고 레이어를 적당히 넣어서 생동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레이어를 적절히 넣어주면 움직임이 생기면서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얼굴 옆 라인에 레이어를 넣으면 광대를 커버해주고 턱선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스타일링 할 때는 뿌리 볼륨을 살려주고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아주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조금은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하는 게 프렌치 보브의 포인트예요. 넷째, 6대4 옆가르마와 시스루 앞머리예요. 가르마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져요. 30년간 가운데나 7대3으로 가르셨다면 이번엔 6대4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시스루 앞머리까지 더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세요. 가르마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숱이 적은 부분을 감출 수 있고 시스루 앞머리는 얼굴에 생기와 볼륨을 더해줘요. 어머, 앞머리 하니까 정말 애기 같아 보인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미용실에서는 가르마를 6대4 비율로 바꿔달라고 하시고 앞머리는 이마가 살짝 비치는 시스루로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시스루 앞머리는 이마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살짝 비치게 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이마의 주름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나 헤어라인이 후퇴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가르마를 바꿀 때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가끔씩 가르마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 한 곳에 집중되는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앞머리 길이는 눈썹 위 정도가 가장 예뻐요. 너무 짧으면 어색하고 너무 길면 눈을 가려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옆으로 살짝 흘러내리도록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예요. 다섯째, 레이어드 롱 스타일과 부드러운 웨이브예요. 그래도 긴 머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괜찮아요. 이해해요. 긴 머리에 대한 애착 저도 알거든요. 그렇다면 층을 많이 내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넣어보세요. 무겁지 않으면서도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특히 얼굴 주변에 레이어를 많이 넣으면 리프팅 효과까지 있어서 얼굴이 더 갸름하고 젊어 보여요. 레이어드 컷의 장점은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러운 볼륨과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용실에서는 쇄골 살짝 아래로 잘라달라고 하시고 얼굴 라인 쪽은 특히 레이어를 많이 넣어서 리프팅 효과가 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긴 머리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길 필요는 없어요. 쇄골 살짝 아래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하고 관리도 편해요. 너무 길면 끝이 상하기 쉽고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거든요. 웨이브를 만들 때는 뿌리부터 하지 말고 중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여요. 끝부분은 안쪽으로 말아주면 정리된 느낌이 들고 바깥쪽으로 말아주면 활기찬 느낌이 나요. 컬러는 단색보다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해 보여요. 특히 얼굴 주변에 밝은 색을 넣어주면 안색도 밝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좋은 스타일을 알아봤으니 이제 그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예쁜 스타일을 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나이 들수록 머리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여러분, 머리숱은 하루아침에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 거니까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째,
두피가 건강해야 좋은 머리카락이 자라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건조해져요. 샴푸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2, 3분 정도 충분히 해주세요. 이때 내 두피야 건강해져라 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탈모 전용 샴푸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해요. 카페인이나 비오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도움이 되고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샴푸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뒷목 부분은 잘 안 씻기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헹궈주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피 스케일링도 해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피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섞어서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아요. 죽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두피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둘째, 우리 머리카락도 영양이 필요해요. 주 한두 회는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로 영양을 공급해주세요. 아르간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천연 오일도 정말 좋아요. 헤어팩은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특히 중간부터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 뿌리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뿌리에 발라주면 기름져 보일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한 모발에는 케라틴 트리트먼트가 좋고 수분이 부족한 모발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 들어간 제품이 도움이 돼요. 본인의 모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천연 재료로도 팩을 만들 수 있어요. 달걀 노른자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발라주면 영양 공급에 좋고 요구르트와 꿀을 섞어서 발라주면 수분 공급에 효과적이에요. 셋째,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놓치지 마세요. 가르마는 2에서 3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주세요. 그리고 새치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분 염색이나 커버 스틱으로 자연스럽게 관리하세요. 요즘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새치 염색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편해요. 빗질도 중요해요. 머리가 젖었을 때는 절대 빗지 마시고 완전히 마른 후에 넓은 빗으로 천천히 빗어주세요.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빗는 게 모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베개 커버는 실크나 세틴 소재로 바꿔보세요. 면 소재보다 마찰이 적어서 자는 동안 머리가 덜 엉키고 모발 손상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꽉 조인 헤어밴드나 고무줄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실크 스크런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도 중요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달걀,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이 모발 건강에 좋거든요. 특히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모발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돼요.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들도 좋아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 스트레스는 적당히 풀어주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탈모가 촉진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는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계절마다 모발 관리법도 달라져야 해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두피가 예민해지기 쉬우니까 더 꼼꼼히 씻어주시고 여름에는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모발이 건조해지기 쉬워요. 여름철에는 외출 전에 헤어 선크림을 발라주시거나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들어가신 후에는 바로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고 염분이나 염소가 모발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을에는 환절기라서 탈모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두피 마사지를 더 자주 해주시고 영양 공급에 신경 써주세요. 겨울에는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정전기 방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관리법도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이에요. 매번 미용실에 갈 수는 없잖아요? 미용실에서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볼륨 있고 예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째, 스타일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뿌리 볼륨이에요. 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쏘면서 말려주세요. 마치 머리를 하늘로 날려 보내듯이 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말려주시면 돼요. 드라이어는 머리에서 한 뼘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한 곳만 계속 말리지 말고 이리저리 움직여 가면서 전체적으로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온도 설정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바람은 모발을 손상시키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중간 온도로 설정하시고 마지막에는 찬 바람으로 마무리하면 볼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드라이할 때는 완전히 말리지 말고 80% 정도만 말리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모양을 만들면서 마저 말리면 더 오래 지속되고 자연스러워요. 특히 앞머리 부분은 브러쉬로 들어 올리면서 말리면 볼륨이 살아나요. 뿌리 볼륨 제품을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충분하고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끈적해 보일 수 있어요. 손에 발라서 뿌리 부분만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외출 직전에 사용하면 하루 종일 풍성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집에서 웨이브를 만들려면 굵은 벨크로 롤러를 사용해 보세요. 3-4cm 정도 되는 걸로 20분만 말아도 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겨요. 롤러를 사용할 때는 너무 꽉 말지 마세요. 적당히 느슨하게 말아야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와요. 자동 웨이브 고데기도 좋고요. C컬이나 S컬로 연출하면 숱이 적어도 풍성해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어주세요. 뜨거울 때 풀면 웨이브가 금방 풀어져요. 고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 보호제를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온도는 160도에서 18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높은 온도는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같은 부분을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완성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앞머리만 잘해도 전체적인 인상이 확 달라져요. 시스루 앞머리를 만들 때는 앞머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바깥쪽은 옆으로 넘기고 안쪽만 앞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마가 비치는 시스루 앞머리가 완성돼요. 앞머리를 스타일링할 때는 작은 원형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면서 말리고 마지막에는 안쪽으로 말아주면 예쁜 C컬 앞머리가 완성돼요.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따뜻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는 게 좋아요. 넷째, 가르마를 바꿀 때는 샤워 후 젖은 머리 상태에서 하세요. 젖은 상태에서 가르마를 타고 그대로 말리면 새로운 가르마가 자리를 잡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가르마를 바꾸고 나서 한쪽이 들뜨거나 이상하게 보인다면 물을 살짝 스프레이해서 다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헤어 왁스나 젤을 조금 발라서 고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대4 가르마를 만들 때는 눈동자 끝선에서 가르마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6대4 비율이 나와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다섯째, 스타일링 마지막에 헤어 오일을 손에 발라서 모발 끝에 살짝 발라주세요. 윤기가 생기면서 건강해 보여요. 볼륨 스프레이로 정수리를 살짝 고정해주면 완벽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세요.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는 충분하거든요. 헤어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향긋한 향기도 나고 정전기도 방지해주고 머리에 윤기도 더해줘요. 외출하기 전에 살짝 뿌려주시면 하루 종일 좋은 향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무리할 때는 거울에서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세세한 부분만 신경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체적인 느낌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피해야 할 스타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새까만 검정색 염색, 작고 뽀글거리는 파마, 힘없이 축 처진 긴 머리, 수십 년째 똑같은 가르마, 세치와 뿌리 관리 포기예요. 이런 스타일들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머리숱도 더 적어 보이게 만들어요. 반대로 추천하는 스타일들은 따뜻한 브라운 톤 염색, 굵직한 웨이브의 숏보브, 우아한 프렌치 보브, 6대4 옆가르마와 시스루 앞머리, 레이어드 롱 스타일과 부드러운 웨이브예요. 이런 스타일들은 수치 없어도 풍성해 보이게 만들고 확실히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숱이 적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일들이거든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시죠? 용기 내세요.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머리는 또 자라니까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미용실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집에서라도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가르마 바꾸기, 앞머리 스타일링하기, 뿌리 볼륨 올리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에서 반짝이는 생기, 입가에 머물던 따뜻한 미소가 어떤 헤어스타일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예쁜 헤어스타일이 그런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댓글로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궁금한 것도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나이는 단지 경험과 지혜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마음에 예쁜 헤어스타일까지 더해지면 정말 완벽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매일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